저희들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말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묻혀있는 송유관, 파이프라인 이것을 3달만 끊어달라. 이것은 이미 유엔에서 결의된 사안이고 러시아와 중국도 동의한 사항입니다. 근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적극적 자세를 갖지 아니하므로 이게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현돼 버리면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은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워싱턴에 와서 작년에도 올해도 또 이번 주에도 계속 요구를 했고, 그 전에는 저희들이 그 요구를 했을 때 의원님들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그러면 중국과 전쟁을 불사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들,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달라진 특징은 아무 질문이 없고 저희들의 주장에 전적인 동의를 한다. 동의할 뿐 아니라 그 의회에 올릴, 상하원에게 올릴 그 법안에 대하여 서명까지 쉽게 이렇게 다 하게 된 것은 두 가지의 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침 이때 김정은이가 푸틴하고 만나서 음모를 하는 것을 보고 이 미국의 의회 의원들이 분노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이 결단이 이루어졌는데 오늘도 우리 황중선 장군님 모시고 이번에 이루어진 이 결과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예. 푹 주무셨습니까? 네.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목사들이 일어나서 이걸 주관해서 그러지, 사실은 정부나 정치가들이 이것을 만약에 진행했다면은 이거는 큰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중국만이 네.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것은 뭐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또 실제로 처음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는데, 뭐 국제관계가 워낙 복잡하니까 또 뭐 우리 정치는 또 서로 싸운다고 네. 이런 큰 어젠다를 품지 못하고 있었는데 네. 정부가 할 일. 우리 목사님 목사님 또 이거 시작하신 지 오랜 기간 끝에 또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좋았고, 저는 뭐 지난번 저희들 평택 집회도 네. 그게 그냥 단순히 개딸들 또는 주사파의 어떤 그걸 막는다기보다는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네. 전 세계에 또 미국에 한국 국민들이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 일부가 주한미군 철수 목소리를 내지만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반대한다. 이것을 보여주셔서 아주 저는 그것은 뭐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봤는데, 그 또 결과물로 사원위원들이 먼저 또 초청을 해서 만나자 하라고. 이번에 와서 지금 3일입니다. 3일. 3일 동안에 목사님이 엄청난 것을 사실은 얻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역사가 좀 지나면은 이게 이제 이런 것이 또 절차를 거쳐서 여러 가지로 우리 한미 간에 또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또 뭐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야간 요번에 만나신 그 의원들이 전부 비중이 있는 의원들이고 뭐 흔쾌히 목사님 말씀에 동의했고, 또 스스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서명도 하고 와서 한국에 와서 설명도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평택에서 우리가 개딸들이 주한미군을 진입하여 난동을 부린다고 할 때에 우리가 미국에 오는 것을 연기하고 우리 총력 막아낸 것이 이게 이번에 우리 그 의원들하고 면담하고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보니까 영상을 딱 보여주니까 정말 뭐 그들이 감동을 먹고 막 원더풀 그리고 막 날 보고 막 영웅이라 그러고 그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조금 적은 일을 하는 것도 반응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결국 그 외교란 게 네. 저는 뭐 항상 현역 때도 얘기했지만은 네. 한미 연합사에서 근무하던 장군들 네. 또는 우리 미군과 한국군 네. 그다음에 그 외교 통상부의 네. 개인적인 친밀 관계가 네. 합쳐져서 외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는 네.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거의 다 혼자서 하신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알지도 못하는 보잘것없는 나라였으니까 원래 이제 저 동맹이나 외교가 상호 호혜 주고받는 것인데 네. 주는 거는 하나도 없이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통찰력 때문에 네. 이런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계 6위권의 선진국이 된 네. 또 전쟁도 없이 네. 주한미군 때문에 이런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네.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 뭐 늘 강조하시지만은 조금 그런 면에서 자기 역할을 다 뭐 외교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삐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을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정치인들이 했으면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예, 조중동을 비롯하여 공중파 방송 종편에서 아마 그 여진이 한 일주일 정도는 이게 패널들의 토론 주제 정도로 될 만한 이러한 내용인데도 한국 언론이 조용하단 말이에요. 예,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은 거의 다 종북화되어 있고 북한의 그 민노총의 언론 노조를 통하여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거죠, 이제. 그래서 언론이 전혀 보도 안 하고 유튜브들이 이제 열심히 좀 이제 보도를 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정책을 바꿔서 뭐 한국 언론들이 이렇게 뭐 일부러 감추려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워싱턴에 있는 언론과 직접 기자회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 허락을 못했는데 한국에 와 있는 그 특파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중앙일보, 특별히 중앙일보가 어제 연락 와서 기자회견을 하자 이렇게 제안이 왔고 했는데 외국에 나와 있는 언론들은 이걸 안단 말이에요. 벌써 이 느낌을 아는데 서울에 있는 본사들은 전혀 이제 잘 모르니까 혹시 또 그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좌파들은 뭐 당연히 싫어할 것이고 광화문 운동에 참여했던 지극히 소수 뭐 한 20-30명밖에 안 되는 이 단체들 중에서 일부가 사실은 그 비판이 아닌 말도 안 되는 억지의 비판을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정가훈 목사가 이에 국가의 질서를 어기면서 이게 당돌하게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그 말들이 뭐 한두 명이 그런 트집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저도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고 이런 거대한 일을 할 때에 그런 상식을 모르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에 용산에 말단 비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비서를 토요일 날 저희들이 그
불러서 워싱턴 가서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보고하고 또 사전 다 알리고 이거 협조해서 진행되는 거니까 그런 염려는 이제 안 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거대한 일을 왜 목사가 이렇게 앞장서서 하느냐, 이러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역사도 모르고, 그리고 2000년의 인류 역사, 그 다음에 또 특별히 근래에 이제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구라파의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무식의 소치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큰 역사의 변곡점에는 항상 결정적인 사건은 목사님들이 다 개입하는 겁니다. 우선 보십시오. 존 칼빈이 신학자요, 목회자요, 칼빈주의를 만든, 기독교 강요를 만든 최고의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거의 100% 기독교인이니까 실행을 잘 안 하니까 결국은 존 칼빈 자신이 제네바 시장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 기자들이나 언론들이 뭐 모르는 것은 그 사람들은 원래 무식하니까 모른다고 치고,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 그 다음에 또 신학자들, 이런 분들까지도 전혀 이런 걸 모르는지, 알면서도 정강원 목사 이걸 모르겠지, 이렇게 가정을 하고 날 속여 먹으려고 쓴소리를 하는지, 이런 짓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화란의 그 위대한 지도자 아브라함 카이퍼, 화란의 총리를 18년을 했거든. 18년이요. 그 다음에 이제 덴마크를 완전히 그냥 뿌리채 뒤집어 놓고 지금 우리 장로님이 늘 주장하는 국민 계몽 운동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으키는 사람이 그런뜸이 달가스 목사님이거든요. 예. 그거 외에도 뭐 보면은 영국의 요한 웨슬레라든지 또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하나인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뭐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결정적인 일을 함으로 오늘까지 인류가 이렇게 지내왔다는 사실을 잘 좀 통찰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런 모든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알고 공부하고 이번에 워싱턴 이 의회를 돌려놓기 위해서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좀 부탁을 드리고, 뭐 사소한 적은 일에 대해서 시비 거는 일이 없도록, 또 저희들이 적은 일에 대해서 어떤 좀 아쉬움이 있다 해도 지금 우리가 하는 전체 주제가 뭡니까? 통일 아닙니까? 통일. 자유통일. 자유통일에 있어서 목회자가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면은 이거는 전 국민이 박수 쳐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럼. 그런데 네. 제가 이제 네. 뭐 저는 항상 그런 일에 대해서 네. 제일 안타까워하는데, 우리나라는 SNS나 네. 뭐 여러 가지 일에 네. 익명성으로 댓글을 달고 네. 이런 거는 정말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네. 교사가 학생을 네. 지도하는 이런 입장에서 네. 뭐 설령 조금 오버했다 하더라도 네. 우리는 그 학부모들이 예? 너무 교사를 가지고 극단 선택까지 하는 이런 것, 네. 이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지난번까지 일을 담당할 때 보면은 네. 항상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자유 통일을 위하여
미국의 상원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이번에 여기 왔는데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대박 났습니다. 대박. 일단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통역하시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안내를 하신 우리 고세진 박사님 일어나셔서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소상히 이거는 한국 근대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 어제 일어났습니다. 네, 말씀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더 잘하실 텐데 소인을 시키셔서 제가 이거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뿐만이 아니고 지난번 또 지지난번 오셔서도 상원 의원들, 하원 의원들 만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미국이 협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미국 사람들을 한 방씩 먹이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야, 이거 좀 통역하기도 힘든 것도 많았어요. 목사님 한국식으로 막 펀치를 날리시는데 아니 여기는 해명이 좀 필요해요. 저는 말하는 스타일을 이승만 스타일로 말합니다. 이승만 스타일. 근데 통역이 이승만 스타일로 질르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톤다운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는 목사님이 원하시던 그 답을 얻으셨어요. 그 동안에 오셔서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어제 그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그렇죠. 네, 여기 지금 우리가 이게 엠바고가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는 얘기를 원래는 이게 출판이나 뉴스에 나가지 않도록 지금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조심스러워서 제가 말을 하게 되면 큰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대충 아시고 잘 통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원하시던 답을 어제 얻으셨어요. 간단한데 사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고 또 얘기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미국이 대한민국이 이제 통일되는 거에 대해서 주저주저 하고 있지 않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제 상원의원 린지 그레함 상원이 굉장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목사님의 의견, 목사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이 한국 통일시키려면은 이 북한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북한 통제를 갖다가 이 미국이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은 이미 유엔에서 중국에서 북조선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기름 파이프라인을 잘리기로 했는데 그 중국하고 러시아도 거기 찬성을 했는데 왜 미국이 이것을 실행을 안 하고 있느냐. 사실 지난번에 만났던 의원들은 그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이게 전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결의하는 거하고 실행하는 거는 다른 문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 논쟁이 굉장히 세게 붙은 적이 있어요. 지난 2월 달에. 근데 요번에는 이제 만난 분들이 목사님 의견이 맞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어제 그 지렛대를 강력한 걸 사용하셨어요. 마침 그 김정은이가 목사님을 도와주신 거예요. 맞지. 김정은이가 소련 이제 푸틴하고 만나는 바람에 이분들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갖다가 심각하게 듣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제 이 김정은이가 진짜 미국하고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라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러시아에 무기를 대주기 시면은 이거 유엔의 결의를 위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이제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선제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뭐 긴가민가 했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요번에는요 이게 일사천리로 막 그 한 의원은 그런 거예요. 목사님하고 내가 상원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하던 것을 뭘 바꾸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완전히 날개를 펴시고 아주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원 의원이 오케이 그러면 내가 그걸 하겠다. 내가 상원 의원에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에 메넨데스라고 하는 의원하고 해골테라는 의원이 이제 북한 제재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국무부에서 그거를 상정하지 말라고 요청을 해서 이게 결의까지 못 갔어요. 저는 작년에 그걸 받아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 그 원문을 받아가지고 보고 조언을 했는데 상정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린지 그레햄 의원이 그거를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두 의원한테 다시 상정하도록 얘기하겠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북한 제재법을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거 상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두 분이 아주 죽이 잘 맞는 거예요. 두 분이 막 예,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여기에 경제 제재를 더 강력하게 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내가 발의하도록 그거를 다시 그 작년에 발의된 두 사람에게 하겠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혹시 10,000,000,000,000,000이라도 혹시 안 하겠다는 경우가 생긴다면 내가 직접 발의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굉장히 그 이례적인 얘기예요. 다른 의원도 또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 우리 린지 그레햄 상원 의원하고 하면 되겠다. 우리가 나도 이거 하겠다. 그러면서 어제 상원 의원 셋을 만났는데 일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이거 어레인지 하기 위해서 전화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오늘은 이제 하원 의원 3분을 만나게 되는데 분위기가 제가 이제 작년 11월부터 처음부터 목사님 하시는 일을 다 이제 서류도 만들고 전화도 하고 이걸 한 건데 이렇게까지 이게 빠른 시간 내에 길이 뚫릴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어제 놀랐고요. 그것은 김정은이 목사님을 적극적으로 돕는 이런 행보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세진 박사님을 소개를 하자면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에서 고고학 박사를 받았고 참으로 어려운 대학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대학에서 총장을 하셨고 한국의 액처에서 총장을 하시고 이제 뭐 하여튼 좋은 자리는 다 하셨는데 이제는 은퇴하셔가지고 할 일이 없을 때 내가 스카우트 해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오래 공부를 하신 사람들의 약점이 있어요. 뭐냐? 말을 너무 약하게 해. 그러니까 통역도 약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내 스타일로 말한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2월 달에 와서 나는 이승만 스타일로 말한다 그러잖아요. 이승만은요, 하여튼요, 아주 똥꼬집이야. 예를 들어 트루만하고도 정상회담 하다가도 욕을 했어. 이 고얀 놈의 새끼 말이야. 미국의 대통령한테 말이야. 이 고얀 놈의 새끼. 그러니까 그 대신 통역하는 사람은 이건 통역은 하지 말아라. 그런데 표정을 보니까 욕인 게 사실이거든. 그래서 트루만이가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나갔다 바깥에 가서 커피 마시고 왔다니까. 이승만이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야. 자기 주장이 성경적으로 맞고 하나님께 맞다면 절대로 이승만은 표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대하여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제 이승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승만 스타일을 내가 그대로 이제 말을 했는데 2월 달에 와서는 어떻게 했느냐. 한국 통일시켜달라. 이렇게 내가 이제 딱 질른 거죠. 그러면 통일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물어요.
미국이 방해놓고 있지 않냐, 미국이. 그랬더니 빨끈해. 미국 사람들은 화 안 내는 줄 알았더니 화내더라고. 언제 저 방해놨냐 그래.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한국을 절반 잘라서 관리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군대가 개입하려고 그럴 때 히로시마 원자탄을 한 방 더 쓰자 이렇게 트럼프한테 제안했더니 트럼프가 전쟁 중에 있는 태평양 사령관 다그라스 메가드에 옷을 벗겼지 않느냐, 해임시켰거든요. 그때부터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의 통일을 원치 않고 있어. 그러면 왜 미국이 한국의 통일을 원치 않고 중간에 잘라놓고 이렇게 관리하느냐? 혹시 우리 애기 들리냐? 한국말 알아들어? 재밌지? 내 하는 말. 그렇지? 왜 한국을 절반 잘라놓고 미국이 관리하느냐? 이유? 나 안다. 우리를 통일시켜 놓으면은 통일된 한국이 중국으로 갈까봐 겁먹지? 그랬더니 침례교 집사님 중에 하나, 상원 의원 하나가 뭐라고 나한테 말하냐, 작년에. 지금 목사님이 하는 말은 주님의 명령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명령. 근데 지금 조세진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역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 내가 속은 것 같아. 사기당한 것 같아, 통역한테. 자. 부도시는 식으로 통역을 하면 여기 우리 와요. 아니, 나 큰일 나서 앞으로 통역 바꿔야지 안 되겠어. 그래서 나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 왜? 통일시켜 놓으면 중국으로 갈까봐 의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중국하고 한자를 공유해. 영국하고 미국하고 영어를 공유하는 것처럼 또 우리는 종교를 받았어. 유교하고 불교, 종교를 받았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속에는 중국 냄새가 나는 건 좀 사실이다. 그 다음에 명절, 추석, 구정 이걸 중국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으나 왜 그것만 아느냐.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엉덩이를 간지리고 비행기를 태우기 위해서 그랬죠. 너희들이 한국에 심어놓은 기독교가 벌써 1700만이 넘었고 캐톨릭까지 합치면 2000만이 넘었어. 그러니까 이젠 주력 종교가 유교 불교가 아니야. 기독교야, 기독교. 너희들이 만들어 준 거야. 통일시켜봐. 그리고 중국으로 가라고 떠밀어도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간다. 이걸 너희들이 왜 모르냐? 이 말이 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는 말에 대하여. 한국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 우리를 통일시켜 주면 일방적으로 우리는 미국의 은혜만 받지 않는다. 우리도 미국에서 해줄 것이 있다. 뭘 해주겠냐고 물어요. 자, 로널드 레이건이 러시아 연방을 해체했다. 러시아 연방을 해체했는데 러시아 연방을 해체한 거 아냐 하니까 날 보고 거꾸로 로널드 레이건을 너가 아냐 그래. 나보고 물어. 나 캘리포니아 해변가 옆에 있는 레이건 기념관에 가서 하루 종일 공부했다. 거기 가보면 비밀이 써있다. 뭐라고 써있냐? 영어로 고르바초프입니다. 카운터 파트너. 나는 그가 러시아의 지하 교인임을 알게 되었다. 이걸 어떻게 유도했냐? 레이건이가 대단한 사람이요. 영화 배우러 보면 큰일 날 사람이요. 유도한 거야. 만찬을 할 때에 나는 기독교인인데 기도하고 먹어도 되겠냐? 일부러 유도했더니 어이 고르바초프가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눈을 떠봤어. 레이건이가 거기 써있어요. 거기에 눈을 떠봤더니 고르바초프가 눈을 감고 기도에 참여하더라는 거야. 이걸 CIA한테 연락해서 저 사람의 종교를 조사해라 했더니 고르바초프 엄마가 러시아가 원래 기독교 나라잖아요. 알죠? 예, 그러니까 캐톨릭 중에 하나란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캐톨릭은 하나밖에 없는데 교파가 왜 이 개신교에는 교파가 많으냐? 그 무식이 충만하거든. 캐톨릭도 5개, 5개. 자, 그리스 종교 있죠. 로만 캐톨릭 있죠. 요즘 또 한 개 더 생겼어. 우크라이나 종교에 또 생겼어.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원래 러시아 정교의 기독교란 말이야. 거기에 엄마가 독실한 지하교인이야, 지하교인. 그래서 고르바초프를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키운 거예요, 신앙으로.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고레스 있죠. 이스라엘을 석방시킨 고레스 계속 시켜서 너는 이 러시아 연방을 해체해야 된다. 이것을 CIA가 다 알고 이 레이건이가 고르바초프가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달러를 봉쇄했습니다. 달러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막으니까 고르바초프가 명분이 생긴 거야. 자, 이제 우리 같이 살 수 없어. 각자 헤어져서 살자. 그래서 유고,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서독, 이 일반 정치학 외교하는 이 교수들도 서독의 통일이 뭐 서독이 동독한테 지원을 많이 했고 뭐 방송을 개발, 이건 다 뻥이에요. 실제로 동서독을 통일한 사람도 레이건이가 한 거예요, 레이건이가. 고르바초프를 압박해서.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우리도 너희들을 위해서 해줄 일이 있다. 뭐냐? 러시아 연방을 해체시킨 이후로 30년 동안 내가 서울에서 CIA 요원 만났거든요. 여러 번 만났는데 중국을 4개 나라로 나누는 것이 이 미국의 정책이에요. 중국을 4개 나라로 나눕니다. 동북삼성, 흑룡강, 요령성, 기림성, 북경, 상해, 광동호권 30년을 공작해도 안 되는 거야. 미국 CIA가. 내가 그래서 왜 안 되는지 아냐? 이거는 레이건 전법으로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그 레이건 전법이 뭐냐? 바로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 아니까 모른대. 2억 5천이 넘었다. 중국의 지하교인들을 잘 지원하고 선동하면 미국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근데 중국에 있는 지하교인들은 미국 선교사 말은 잘 안 들어. 한국 목사 말만 들어. 이것을 우리가 해줄 테니 하나씩 바꿔서 하자는 거야. 우리를 통일시켜주면 미국이 중국 4개 나라로 나눈 것은 우리가 해줄게. 하나씩 바꿔서 하자. 이것이 제가 지금 여기 와서 계속 같은 말을 만난 사람한테 계속 하는 말인데 이 말이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그 비왕기 폭격기 괌에 있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한반도 와서 휙 돌고 가는 거 다 쇼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 북한의 뭐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겠다. 핵무기 문제 해결하겠다. 아니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작해야지. 30년 전에. 이거는 미국이 다 쇼하는 거야. 내 눈에는 다 쇼하는 거다. 실제로 북한을 해체하고 핵무기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에서 가는,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송유관 파이프라인을 3달만 끊어달라. 3달만 끊으면 김정은은 북한에서 쫓겨나게 돼 있고 그날이 바로 통일되는 날이다. 근데 이걸 안 해주고 무슨 말이야, 뭐 한미연합 훈련이나 하고 앉았고 말이야. 괌에 있는 비행기나 보내가지고 휙 돌고 가고 이거 다 헛방이다.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몇몇 의원은 나한테 반문하기를 중국을 압력하여 파이프라인을 끌려면 중국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야. 그때의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저는 뭐 설교도 하나의 메모치도 하지만은 나는 성령의 역사가 설교할 때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대담할 때도 성령이 똑같이 역사해요. 그대로 내 입에서 방언하듯이 뭐라 그러냐. 적은 전쟁을 피하려고 하다가 큰 전쟁을 만난다. 그래서 큰 전쟁은 뭐냐 그럴 때 1, 2차 세계대전이야. 중국하고 하게 돼 있어. 그 적은 전쟁은 뭐냐? 무역전쟁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3달만 중국의 거 미국이 물건 사지 마라. 그래도 미국은 아쉬운 적 없어. 왜? 전자제품은 일본에서 한국에서 다 사오면 돼. 섬유제품, 신발, 이거는 인도, 그 다음 베트남, 방글라데시, 거기서 조달하면 돼.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어. 하나는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한 거에 대하여 손실이 좀 있을 것이다. 그거는 우리 정부가 물어줄게. 대한민국이. 됐냐 이거야. 그럼 무조건 끊으라고 압력을 하. 이건 유엔에서 결의된 사안이고 러시아와 중국도 동의를 했어요. 근데 왜 실현이 안 되느냐?
미국이 안 하는 거야. 왜? 통일 안 시키려고 하는 거야, 미국이. 절대 미국한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큰 의심은 뭐냐? 통일시켜 놓으면 중국으로 붙을까 봐 겁먹는 거야. 이번에 또 증명이 됐어요. 문재인하고 노무현, 김대중 3대 좌파 대통령이 지나면서 미국이 의심할 만큼 나쁜 짓을 한 거야. 계속 중국한테 붙으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이제 말을 했더니 먼저 번에는 뭐 질문도 많고 뭐 했는데 이번에 어제 그 사람 누구의 상호래요? 린지 그레함. 이야, 이 사람이 성격이 나하고 똑같아. 지금 목사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똑같다는 거야. 뭘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그래서 그냥 북한 제재법, 경제제재법 나가도 안 되고 송유관 끊는 거 이 법을 상원에서 통과시키라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해준다 그랬어요. 해준다 정도가 아니라 이 주제로 11월 말에 서울에 와서 포럼을 하겠다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제가 제일 행복한 날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가 막 나오려고 나 지금 세상에 하도 좋아가지고 이거 한번 두고 보세요.